혹시 올해 건강검진 이미 예약하셨습니까? 아니면 매년 빠지지 않고 종합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 몸에 이상이 없어도 미리 검사해야 한다. 비싼 검사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년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돈 아끼지 말고 정밀 검사까지 받으세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건강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젊을 때와는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은 검사도 우리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검사는 건강을 확인하려고 받았다가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사가 건강에 해롭다고요? 검사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검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검사의 종류와 순서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검사도 나이가 들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본인이 70세가 넘으면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검사를 받아도 몸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받는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검사 과정에서 몸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검사 준비 과정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검사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검사는 강한 약물을 몸에 넣어야 합니다. 어떤 검사는 심장에 일부러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검사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 것보다 몸에 맞는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진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권합니다. 이 검사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 검사까지 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 검사는 요즘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 다 받는 게 좋겠지. 그래서 필요한 검사뿐 아니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싼 검사일수록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프리미엄 검진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싼 검사라고 해서 모두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싼 검사가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세대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7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검사 5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검사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대신 받아야 할 안전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보다 더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싼 검사 한 번보다 매일의 생활습관이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매년 검진을 받는데 괜찮은 걸까? 혹시 괜히 받는 검사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내용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간단한 질문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내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비로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나이가 들면 검사의 의미가 달라지는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검진센터에 가셨을 때도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의 변화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검사는 젊을 때는 괜찮고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쉬면 몸이 금방 회복됐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3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졌습니다. 상처가 나도 며칠 지나면 금방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감기에 한번 걸리면 일주일이 넘어가기도 하고 몸이 한번 피곤해지면 회복하는 대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상처도 예전보다 천천히 낫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몸의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 때문에 검사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지은 아파트는 수도관이 튼튼합니다. 물을 세게 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 된 아파트는 조금 다릅니다. 수도관 안쪽에 녹이 생기기도 하고 관 벽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수압을 갑자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검사든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몸의 여러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속에 들어온 여러 물질을 걸러내고 필요 없는 것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소변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젊었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에 강한 약물이 들어가면 신장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는 신장에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장과 혈관입니다. 젊을 때는 장벽이 두껍고 탄력이 있습니다. 혈관도 유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벽이 얇아지기도 하고 혈관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검사도 우리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회복력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몸이 조금 힘들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받는 충격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검사라도 우리 세대에게는 몸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몸이 힘들어지면 회복하는 대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젊을 때는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부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대로 검사를 모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검사를 많이 받는 것보다 몸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내용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이미 예약하셨거나 매년 종합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건강은 미리 확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검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검사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진센터에 가면 권하는 검사를 대부분 다 받는 편이십니까? 검진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추천합니다. 이 검사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이 검사는 요즘 많이 받습니다. 이 검사까지 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 다 받는 게 좋겠지. 그래서 필요한 검사뿐 아니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비싼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검사보다 200만원짜리 검사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싸니까 더 좋겠지. 정밀 검사니까 더 정확하겠지. 하지만 의학에서는 비싼 검사라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가격보다 내 몸 상태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몸은 괜찮은데 혹시 암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정밀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검사를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검진센터에서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검진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검진 패키지가 있습니다. 기본 검진, 정밀 검진, 프리미엄 검진. 가격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좋은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싼 검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싼 검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검사를 많이 받는 것보다 몸에 맞는 검사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가지 질문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셨습니까? 만약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에 부담이 되는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나면 앞으로 검진센터에 가셨을 때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몸은 항상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건강이라도 잘 챙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좋은 검사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조심해야 할 검사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검사를 들으시면 이 검사가 왜 위험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검사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검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는 검사입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예방에 좋은 검사 아닌가? 맞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젊은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실제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좋은 검사라고 해서 우리 세대에게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몇 가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검사 자체보다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아시죠? 보통 하루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정결제라는 약을 마셔야 합니다. 이 약을 마시면 설사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조금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수가 생기면 어지럽거나 몸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벽이 예전보다 얇아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장은 탄력이 좋고 두껍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벽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면 아주 드물지만 장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보다 우리 세대에서 위험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이 들면 대장 내시경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받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대장 건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장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장 내시경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몸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의사와 상담한 뒤 대장 내시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어려운 검사를 받기보다 안전한 검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나쁜 검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세대에게는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검사 과정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장 건강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요즘 건강검진에서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생각보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요즘 건강검진에서 많이 권하는 검사입니다. 바로 CT 조영제 검사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T 자체가 나쁜 검사는 아닙니다. 문제는 CT가 아니라 조영제라는 약물입니다. 조영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속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사용하는 약입니다. CT를 찍을 때 약을 주사로 넣으면 혈관이나 장기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상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제를 쓰는 CT가 더 정확하겠지. 정밀 검사니까 더 좋은 검사겠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영제는 몸에 들어간 후 반드시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즉 신장이 약물을 걸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건강하기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해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소변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젊었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신장의 기능이 젊을 때보다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영제가 들어오면 신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좁은 배수구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쏟아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수구가 좁으면 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영제 CT 검사 후에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이 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조영제 검사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건강검진 목적으로 조영제 CT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CT는 아예 찍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CT는 필요할 때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보다는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CT도 있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초음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 장기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조영제 CT를 받기보다는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T 자체가 나쁜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는 우리 세대에게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심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인데 검사 과정에서 심장에 일부러 부담을 주는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심장 건강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바로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병원에서 러닝머신 위를 걸으면서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슴에 심전도 장치를 붙이고 러닝머신 위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도록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심장에 일부러 부담을 주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는 심장에 일부러 부담을 주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산책 정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받으면 갑자기 러닝머신 위에서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심장 박동을 일부러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심장도 오랜 시간 일해온 장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심장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한 부담을 주면 몸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 중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나이가 들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위양성이라고 합니다. 직병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되고 때로는 몸에 부담이 되는 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 건강을 확인할 때는 다른 방법을 먼저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누워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정 상태에서 심전도를 확인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을 확인할 때는 갑자기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검사보다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 두 번째 CT 조영제 검사, 세 번째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세 가지 검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검사 과정에서 몸에 직접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보다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검사라고 믿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진센터에서도 자주 권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 역시 우리 세대에게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정밀한 검사라고 생각하는 검사입니다. 바로 전신 PET-CT 검사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PET-CT 한번 찍어보세요. 전신을 다 검사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암을 초기에 찾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검사하는 김에 가장 정밀한 검사로 해보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검사하자.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PET-CT 검사를 추가로 선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PET-CT 검사는 원래 어떤 검사일까요? 이 검사는 이미 암이 발견된 환자에게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즉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받기 위해 만든 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의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잉 진단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작은 혹이나 작은 염증이 여기저기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PET-CT는 이 작은 것들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변화도 검사 결과에서는 이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조직 검사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바늘로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몸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괜히 걱정하고 괜히 검사만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과잉 진단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PET-CT 검사는 방사선 노출도 상대적으로 많은 검사입니다. 일반 CT보다 더 많은 방사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받는 것은 괜찮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암을 빨리 찾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암을 빨리 발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작은 변화가 치료가 필요한 암은 아닙니다. 특히 천천히 자라는 암의 경우에는 평생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PET-CT에서 발견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의들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전신 PET-CT를 무조건 받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PET-CT 검사는 아주 정밀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정밀한 검사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는 기본 검사와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심해야 할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선택하는 방법인데
생각보다 우리 세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검사받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 내시경 자체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위험이나 위궤양, 그리고 위암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내시경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내시경이 아니라 수면 마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서 받으면 너무 힘들다. 잠들어서 편하게 검사받자.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이 금방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에 사용하는 약은 몸을 잠들게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숨쉬는 힘을 조금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약이 금방 분해되어 금방 깨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약이 몸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보고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후에는 몸이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걷다가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낙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 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능하면 비수면 내시경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내시경 장비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도 훨씬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검사 시간도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물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함께 오지 않아도 되고 약 기운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는 가능하다면 비수면 내시경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대가 조심해야 할 검사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 두 번째 CT 조영제 검사, 세 번째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 네 번째 전신 PET-CT 검사, 다섯 번째 수면 내시경입니다. 이 5가지 검사는 나쁜 검사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아예 받지 말라는 건가요?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검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만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부터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대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필수 검사, 그리고 검사보다 더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대가 조심해서 선택해야 할 검사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장 내시경 CT 조영제 검사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 전신 PET-CT 검사 수면 내시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검사들이 나쁜 검사는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부터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싼 검사보다 기본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세대에게 안전하면서도 꼭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팔에서 피를 조금 뽑는 검사입니다. 몸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정보는 아주 많습니다. 혈당 상태,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여부. 이런 중요한 건강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이 검사는 병원뿐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시 앉아있다가 혈압을 재면 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압만 잘 관리해도 큰 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앞에서 대장 내시경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검사입니다. 대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고 몸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때 의사와 상담 후 대장 내시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하게 받을 수 있고 방사선 노출도 아주 적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5번째는 안과 검사입니다. 눈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백내장, 녹내, 장황, 반변성 이런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6번째는 청력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력은 삶의 질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난청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진다면 보청기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중요한 검사는 비싼 검사보다 기본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 혈압 측정, 대변, 잠열 검사, 골밀도 검사, 안과 검사, 청력 검사. 이 6가지만 잘 관리해도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들은 몸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비용도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싼 검사 한 번보다 매일의 생활 습관이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검사보다 더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쉽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대가 조심해서 선택해야 할 검사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 검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원짜리 검사 한 번보다 매일의 생활 습관이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놀라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본 의사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 사람보다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가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5가지 건강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계란, 두부, 생선, 콩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계란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리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 정도만 시작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만 꾸준히 해도 다리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수면은 몸이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혈압이나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이야기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검사를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고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일생활 습관입니다. 단백질 챙기기, 다리 운동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잠 잘 자기, 사람들과 자주 만나기. 이 5가지는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건강 관리도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내용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